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상장한 알피바이오는 적정선에서 잘 매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상장을 하게 되는 WCP 상장일의 체크포인트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6만원, 그리고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진행됐었으니까 내가 어느 증권사에서 배정을 받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그럼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볼까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애당초에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입분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네, 페널티를 감수하면서 배정받기를 포기한 기관이 있었다는 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 4.24%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올려서 잡아줬더라고요. 16.95%까지. 그중에 1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얘기했듯이 수요 예측 때 소수의 기관이 많은 수량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나마 다수의 기관이 소량씩을 신청했을 때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무튼 17% 가까이 올라준 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을 계산하면 36.37%가 나오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7,352억 원. 여전히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단점이 훨씬 부각됩니다. 기존 주주 비율도 17.70%로 좀 높아요. 그래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가 48.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그럼 WCP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이 투자한 기관들인데요. 우선 노엠파트너스의 물량이 구주 매출을 포기하게 되면서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들이 투자했을 당시의 기업 가치는 2,500억 원 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어차피 구주 매출을 통해서 팔려고 했던 물량인데 못 팔게 된 거니까요. 상장 후에 빠르게 집어던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기존 주주 비율 17.7% 중에 4.4%에 해당하는 물량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노엠파트너스가 작년 9월에 DS자산운용, 삼성증권 등등 총 9개 기관들한테 전환사채의 지분을 매각했어요. 당시의 기업 밸류는 2조 3천억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2조 218억 원으로는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장일에 공모가 부근에서 기존 주주의 매도세는 생각보다 덜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16.9%,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은 36.26%가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 17.70%가 존재하는데 기존 주주 중에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투자한 기관들이 꽤 된다는 건 그나마 다행일 수가 있겠죠. 유통 가능한 금액이 7,3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종목이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매수세가 꽤 붙어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 네, 조건이 비슷한 공모주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선 조금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2021년 기준으로 WCP의 생산 능력은 SKIET의 50%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SKIET의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가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6514원, 딱 공모가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WCP가 유사기업으로 선정했던 기업들 중에서 소재 업체들은 빼고요. 순수한 분리막 업체들만 뽑아서 이들의 평균 EV EBITDA 배수를 적용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 2022년 예상 EBITDA와 2022년 예상 순차익은 그리고 오늘 장중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자료는 DB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EV EBITDA 배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평균은 22.87배가 나왔어요. 자, WCP의 2022년 예상 EBITDA인 903억 원에 22.87배를 곱해서 기업가치 2조 652억 원을 산출했고요. 순차익금을 빼서 평가시가총액은 1조 9,998억 원이 나왔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59,346원으로 계산이 돼요. 네, 공모가 대비 1% 정도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6만 원이 막 매력적인 가격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요것보다는 위로 올라설 약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WCP에 대해 더욱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SKIT의 주가 흐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는 걸까? 그렇다면 WCP도 당연히 상장 후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부정적이지 않을까? SKIT의 주가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실적입니다. 올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볼게요. 2022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SKIT는 WCP에 비해서 매출액은 2배 이상 높은 반면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WCP의 성과가 훨씬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KIT는 영업 적자, 당기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WCP는 영업이익률 15.4%, 당기순이익률 21.8%로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도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가져볼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WCP는 수요 예측 결과도 안 좋았고 또 공모가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분분하고 SKIT 주가 흐름에 대한 영향으로 WCP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상장일에 수급 붙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그래도 3개월 판매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을 수 있고 공모가 6만 원에는 손해를 보는 기존 주주가 꽤 많아서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도 생각보다는 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요. SKIT와는 달리 최근에 실적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수익 구간을 줄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상장일의 시초가는 이렇게 되겠고요. 환매 청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12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해야 된다면 12월 29일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겠죠. 네, 각 증권사별 환매 청구권 행사 방법 간단히 정리를 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KB증권이 좀 불편하네요. 현재로서는 유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연결하셔서 0번 누르고 8번 누르고 1번 눌러서 신청하라고 하시네요. 네, 신한과 삼성은 MTS에서 메뉴에 환매 청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신청 기간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요. 당일에 한해서 신청 취소도 바로 가능하고요.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통은 당일에 결제 처리가 바로 됩니다. 네, 증권거래세 0.43%가 붙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권리 행사 가격은 기본적으로 공모가의 90%이지만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에 비해서 10% 넘게 빠진 경우 행사 가격도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타사 출고하면 권리 사라진다는 것도 아시죠? 그냥 받은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판매 청구권을 좀 살려둬야 맘 편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WCP도 오픈 엣지처럼은 못 되더라도 약간의 수익 기회를 안겨줬으면 좋겠네요. 판매 청구권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진득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고요. 참여하신 분들 모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인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